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가 숫자 하나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2,65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에 나라 살림이 대략 700조 원입니다. 그 예산의 4배에 가까운 돈을 회사 하나가 쓰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주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는 31만 4,500원으로 마감했고 외국인은 바로 전날 하루에만 1,190만 주를 팔았습니다. 회사는 역대 최대로 돈을 지르는데 시장은 팔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는 지적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 전 16만 원대였던 주가가 한때 36만 원을 넘었으니 과열이라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갈래로 나눠 따라가겠습니다. 첫째, 2,655조라는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둘째, 그 방향이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기준을 어떻게 바꾸는지. 셋째, 이 기대가 곧 다가올 2분기 실적에서 어떻게 검증될지입니다. 먼저 시장 전체부터 짚겠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일주일 새에 가파르게 밀렸습니다. 6월 25일 8,932던 지수가 오늘 7월 1일 8,303까지 6% 넘게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이 하락의 배경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월 29일 1,541원까지 올라섰고 오늘 장중에는 1,55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강달러가 이어지면 외국인은 환차손 부담 때문에 한국 주식을 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그 매도의 한가운데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짚을 건 이 환율이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와 직접 엮인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다룰 미국 증시 상장, 즉 ADR 이야기도 결국 이 환율에서 출발합니다. 거시 쪽에서 눈여겨볼 지표는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봄까지 100달러를 웃돌던 유가가 70달러 선으로 내려온 겁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부담이 줄고 물가가 잡히면 금리를 서둘러 올릴 이유도 줄어듭니다. 지금 시장을 누르는 강달러와 고금리 압력이 하반기로 갈수록 풀릴 여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수는 밀리고 환율은 튀고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국면에서 회사는 사상 최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종목 안으로 들어가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2,655조라는 액수 자체에 놀라고 끝나면 이 발표의 알맹이를 놓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가장 큰 덩어리는 압도적으로 반도체입니다. 전체 2,655조 가운데 2,030조가 반도체로 들어갑니다. 3분의 2가 넘습니다.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단지가 그 중심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쓴 표현 하나가 핵심입니다. 차기 반도체 단지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조성하겠다는 대목입니다. 계획을 앞당긴다는 건 그만큼 주문이 밀려있다는 신호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지금 생산 능력으로는 그 주문을 다 받지 못하니 공장을 더 빨리 지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투자를 서두르는 건 회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못 팔 만큼 수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광주에는 새 반도체 공장, 천안 온양에는 HBM 라인, 구미에는 스마트폰 공장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라인, 그리고 전남 해남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거론됩니다. 반도체, 로봇, 배터리, 데이터 센터. 지금 시장이 미래 먹거리라 부르는 영역에 삼성이 거의 다 거점을 벌려두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냉정하게 짚을 게 있습니다. 이건 당장의 주가를 밀어올리는 재료가 아닙니다. 공장을 짓는 초기에는 비용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의 부담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2,655조는 아직 계획입니다. 부지, 전력, 용수를 확보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 경기가 흔들리면 속도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방향은 분명하지만 그 방향이 실제 숫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함께 놔둬야 합니다. 이 거대한 투자가 왜 지금 나왔는지를 이해하려면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눈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삼성전자를 보통 갤럭시 만드는 회사로 봅니다. 매일 손에 쥐는 게 갤럭시고 집에 있는 TV와 가전도 삼성이니 자연스러운 인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저울질할 때 보는 건 그쪽이 아닙니다. 서버, 기업 고객,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와 저장 장치입니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한 대 더 사느냐 마느냐는 결국 개인 한 명 단위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기업은 AI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데이터 센터 단위로 돈을 씁니다.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그 안에 서버용 D램과 SSD가 채워지고 AI 가속기 옆에 HBM이 붙는 흐름. 삼성전자 매출에서 이 비중이 커질수록 회사를 보는 해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질문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갤럭시가 몇 대 팔렸느냐가 아니라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강한지, D램 가격이 버티는지, AI 고객사 매출이 커지는지를 봅니다. 시장이 요즘 HBM에만 시선이 쏠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신뢰를 얻었고 삼성전자는 HBM 4위 검증이라는 산을 아직 넘는 중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AI 서버는 HBM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 D램도, SSD도, 낸드도 함께 들어갑니다. AI가 학습을 넘어 실제 사용 단계로 퍼질수록 이 기본 메모리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HBM 한 종목이 아니라 D램, 서버 메모리, 낸드, SSD,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지붕 아래 둔 회사입니다. 이 조합 전체를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 기준이 달라질 여지가 열립니다. 이 재평가를 뒷받침하는 게 메모리 업황입니다. 세계 최대 PC 제조사인 매노버가 최근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8년 이후에도 심지어 2030년 이후 새로운 균형이 잡히더라도 가격 기준 자체가 과거보다 높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 수요를 직접 감당하는 고객사가 이렇게 본다는 점이 무겁습니다. 시장 규모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메모리 시장은 지난해 360조 원 수준에서 올해 1,500조 원, 내년 2,100조 원으로 커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 서버와 HBM 수요가 있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는 최근 애플과 마이크론의 공개 설전에서 드러납니다. 애플은 제품 가격 인상의 원인을 메모리 공급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마이크론 측은 한 인터뷰에서 공급 부족의 책임은 오히려 애플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애플이 오랫동안 바닥 수준의 가격을 요구해온 탓에 설비 투자가 위축됐던 논리입니다. 늘 값을 후려치던 쪽과 그 값에 맞추던 쪽의 위치가 뒤바뀐 장면입니다. 물건이 부족하니 이제는 파는 쪽이 가격을 부르는 국면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애플은 중국 창신 메모리를 쓰겠다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창신 메모리를 사실상 규제 명단에 올려둔 상황이라 실제 채택은 쉽지 않습니다.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은 규제 대상 중국 칩을 쓰는 건 중대한 실수가 될 거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황상 이 카드는 실제 전환이라기보다 가격 협상력을 되찾으려는 흔들기에 가깝습니다. 과거 2022년부터 2023년에도 중국산 낸드 채택설이 돌았지만 결국 삼성 낸드 공급으로 정리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자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7월 둘째 주로 예정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잡음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직원 성과급이 이익에 반영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가 다소 깎여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실적이 기대보다 약하게 읽히면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 보면 성과급이 반영돼도 이익의 큰 줄기 자체는 견고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지나간 한 분기의 숫자만큼이나 회사가 다음 분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 가이던스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메모리 업황의 선행지표는 미리 나와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다른 마이크론이 삼성 SK하이닉스보다 실적을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우리 반도체의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지난 봄처럼 실적이 좋아도 선반영으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 시장은 매출 숫자보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와 총 이익률을 더 벼르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그만큼 비싸게 팔리고 있는지를 마진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환율에서 이야기가 출발한다고 한 대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미국 ADR 상장 가능성이 오르내립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급한 환율을 잡으려면 단기간에 많은 달러가 시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수출 비중이 크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상장해 달러를 조달하면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환전 과정 없이 현지에서 바로 사고 팔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아직 가능성
일관성 단계의 이야기지만 환율이라는 오늘의 배경과 곧장 맞물린다는 점에서 지켜볼 재료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수급이 뒷받침하는지가 마지막 관문입니다. 외국인 보유율은 6월 중순 47.5%대에서 6월 30일 46.96%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파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재평가 재료가 쌓이는 것과 외국인이 실제로 다시 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린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화면에 문자 보내드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곧 급등할 종목들의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를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오직 이 문자 한 통만으로 4일 만에 90%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즐기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그 답은 오늘의 시세판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숫자들에 있습니다. 확인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7월 둘째 주 2분기 실적입니다. 성과급이라는 잡음을 걷어낸 이익의 큰 줄기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업황의 지속성을 확인해 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46.96%까지 내려온 보유율이 다시 머리를 드는지, 최근에 대량 순매도가 매수 방향으로 돌아서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계획이 숫자로 바뀌는 속도입니다. 2655조 투자, 로봇 생산 라인, ADR 상장 같은 재료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찍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흔들릴 변수도 분명합니다. 환율이 더 튀거나 마이크론이 가리킨 마진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거대한 투자가 초기 비용 부담으로 먼저 잡히는 경우입니다. 과열이라는 꼬리표 역시 당분간 따라 붙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의 절대 위치에 갇히기보다 스마트폰 회사에서 AI 인프라 회사로 다시 평가받는 그 변화가 실제 이익으로 증명되는지를 차분히 따라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1만 4,500원 부근에서 다음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